올해 2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카르텔이 거의 정규군 수준의 어떤 무기체를 갖고 있거든요. 자폭도로에 들어가는 영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무기체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직결을 하고 있다. 남미는 미국을 병들게 하는 루트, 네네. 미국을 병들게 하는 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 남미를 지원하는 건 러시아고, 네. 그 네. 마두로 정권 그 배후에 있고,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라는 어떤 두 개의 전장을 관리하던 측면에서 이걸 못 봤던 거죠. 간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파키스탄 탈레반하고 친하거든요. 파키스탄의 특징은 뭐냐면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서 테러 경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이고 여기저기 전쟁이에요, 조 박사님. 네네. 남미. 네네. 뭐 갑자기 뭐 난리 치더니 저 미국 항공모함에서 네. UH-60 헬기도 또 하나 떨어지고, 아마 호넷인 것 같아요. 슈퍼호넷. 네네, 호넷도 하나 네. 떨어진 것 같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네. 비전투 손실이 있으니까. 지금 마두로한테 지금 뭐 하는 거의 CIA 비밀 작전까지 지금.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막 어선들 막 그냥 정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즉결 처형하듯이 제거하잖아요. 네네. 그 트럼프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올해 1월부터 추적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추적 관리를 예. 해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펜타닐. 예, 펜타닐이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최초의 그 수도와 같은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부하고 이제 남미 쪽에서 계속 집어 넣는 카르텔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기엔 뭐라고 하냐면 그 펜타닐을 제조하는 기술을 그러나 중미하고 남미에는 없다. 누가 갖고 있느냐? 다 중국에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중남미에는 펜타닐 제조 기술이 없어요? 네. 그게 있는 이제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지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뒷배경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에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마하라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밑에가 H가 헬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약이 뭐가 되냐면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고, 그 뒷배경에 우리와 전략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게 된다면 이게 우리 사회를 혼란하고 국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행동이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가에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2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테러 단체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예.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올해 1월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마약을 이제 운반하거나 생산하는 카르텔이 거의 정규군 수준의 어떤 무기체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예.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구글링 해보시면은 바다로 가는 반잠수정도 있고요. 예. 요새는요 무인체계를 이용해서도 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사적으로 말하게 되면 시한성 표적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타임 센서티브 타겟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대 못 잡아내게 되면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동해안의 어딘가에 상륙을 해갖고 이게 쫙 뿌려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력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경은 저도 가봤지만 그게 텍사스 쪽에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있어서 다중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바다로 돌려버린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한서 표적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에 뭐가 떠 있으면서 그걸 타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솔루션을 갖고 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 남부사령부 예하에 3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코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코? 코코? 예, 코코가 뭐야 하자면 컨트랙터 오운드, 컨트랙터 오퍼레이티드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전쟁의 어떤 무기체계를 지원해봤던 기업이 들어와서 해군한테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PMC예요. PMC보다는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작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왔던 업체가 에어로바이러먼트사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 요새 400까지 나오고
점프까지 나와서 정찰과 자폭 드론의 어떤 강자이죠. 그러면서 이 점프 같은 경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수든 간에 가능하고 그게 이제 스위트블레드 300을 이제 띄워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반잠수정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 정보를 줘서 바로 배회하고 있던 스위치블레드 300이 바로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게 보게 되면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폭 드론이 들어가는 영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싼 거 안 비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한성 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는 배회형 자폭 드론이 필요했을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중에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이 인공위성과 비롯해서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코코라는 어떤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어떤 건강부터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라든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그 뒤편까지 있는 전략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까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여기서 처단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테러 단체를 지정하면서 대테러에 관련된 어떤 구사적 옵션까지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그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가 뭐 하냐면 동원령도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450만 명 동원령을 8월 18일 날 내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10월 22일 날 마두로가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글라 S 5,000발을 우리 배치했다. 이게 러시아 거잖아요. 이글라면은 미사일이잖아요. 예, 단거리 대공. 예. 예, 맨패드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륙할 때 필요한 어떤 헬기라든가 근접항공 지원하고 있는 그 미군들에 대해서 전력을 우리가 폭파시키겠다라는 것들을 5,000발을 저희가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러시아가 제공해 준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륙구 있는 이제 단거리 이제 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제 용병 조직들 전 세계에 있던 용병 조직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조직들이 하나에 보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박사님하고도 방송을 했지만 되게 뜬금없는 얘기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고 있는데 갑자기 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의도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롯이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미국의 어떤 전력 지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서 할 수도 있다. 분산. 예.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미국의 어떤 힘을 분산해 놔야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력이 약해지고 러시아가 이제 어떤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국가가 아니라 마약 조직을 하나를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하나의 어떤 끈으로 만들어서 프락시 역할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이미 비축되어 있던 그런 그 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전선에서는 대공 미사일이 필요 없거든요. 단거리 대공 미사일 맨패드가 왜냐하면 드론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드론과 대드론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맨패드 같은 경우는 그게 주요 수단이 아니에요. 맨패드는 적기를 요격하는 거죠. 그렇죠. 공군이 공군이 활동이 없고 헬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드론 세상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제 자체 갖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용병 조직에서 있던 것들이 다 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은 이미 이제 그 중부하고 남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것들은 카르텔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카르텔을 몇 개가 있냐면 멕시코에 보면 이제 시날로아라는 카르텔이 유명하죠. 잔인하고. 예. 그다음에 로스세타스라는 데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에 보면 메데인,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이 이런 데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 이제 뭐가 되냐면 또 위기가 됐을 때는 다 초연결 네트워크로 해갖고 밀어주고 밀어받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무기 체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직결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러시아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큰 틀에 봤을 때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세력의 싸움이 또 한 번 여기에서 프락시워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 조 박사님은. 그러니까는 남미는 미국을 병들게 하는 루트고 네네. 미국을 병들게 하는 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 남미를 지원하는 건 러시아고 네. 이렇게 그 마두로 정권의 그 배후에 있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네네.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이 작전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국경선 봉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제가 보기엔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느슨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라는 어떤 두 개의 전쟁을 관리하던 측면에서 이걸 못 봤던 거죠. 간과했다. 네, 간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지금 F-35, 뭐 B-52까지
네네. 지금 목표는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니고 네네. 이 마약 카르텔을 끊는 게 목표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마약 카르텔을 축출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사작전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군사작전을 하게 되면 이제 뭐 CIA에 이제 뭐 언론에 보게 되면 이제 핀셋 작전을 허가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정권 전체를 다 도려내는 것보다는 카르텔을 특징적인 뭐 중남미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정권의 경찰력이나 이제 군대만큼 카르텔이 군대가 강하거든요. 예. 그 전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특히 정글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섣불리 들어가게 된다면 예전에 어떤 그런 비운을 다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조심스럽게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정보 작전은 이제 지금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그 나라를 가서 이제 무조건 침공을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수수색 당할 때도 이 책상만 하게 돼 있는데 옆 책상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국민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기반 체계 이런 거 건들게 되면 또 이제 국민적 공분을 나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카르텔에 있는 핵심적인 시설과 인원들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해도 주요 카르텔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없다. 네네. 그러면은 전면전보다는 특수전. 그렇죠. 제한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카르텔을 이제 테러 단체로 지정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또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탈레반하고 네네. 지금 파키스탄하고. 네네. 이게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이제 그 파키스탄 탈레반하고 친하거든요. 같은 탈레반이네. 네, 같은 탈레반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국지 시대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줄은 거의 있지만 국경선이 거의 있지만 그쪽에는 유목생활이나 경제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거는 다 주지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같은 파슈툰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국경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뭐랄까 횟수의 교전이 좀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네,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로는 뭐 네가 먼저니 누가 먼저니 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저쪽에서 탈레반 측에서 이제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까지 보내서 우리를 좀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악몽이 하나 있는 게 2016년도 15년도 이때쯤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IS와 연관 조직들이 이제 파키스탄 안쪽에 들어와서 약간 파키스탄 이제 탈레반하고 이제 연대의 관계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파키스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서 테러 경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테러 경쟁. 테러 경쟁. 예. 그래서 그 당시 2016년도 안에 파키스탄 안에서 이제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테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또 파키스탄을 보게 되면 수니파가 한 77%가 되고 시아파가 20%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두 이제 파끼리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테러 경쟁하기 때문에 이제 수니파 안에서도 이제 그 테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 많이 내재되는 탈레반하고 IS 다 순위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4월 달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분쟁이 난 이후에 그 후광으로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좀 이거 언론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에게 좀 뼈아픈 뭐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방비 2조 원을 올려버렸어요. 그 IMF 구제금융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2조 원을 올려버렸어요. 네. 네,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무기를 어디서 대고 사용하고 있냐면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다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문제가 드론 공격을 못 막았던 대드론 체계,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대거 지금 유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파키스탄이. 예. 인도한테 당한 거 교훈 삼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탈레반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그다음에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테러 경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시아파하고의 어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정이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서 걔네는 뜯어말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또 중국산 무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에서 그어진 어떤 국정이지만 내가 생활 터전인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고
한다고 해서 막고 하니까 국경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그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에 의해서도 걔네한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소부대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제 현지 소식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국경선 안쪽에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의 1승을 한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인도가 의문의 1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는 아니지만 이제 좀 그런 기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탈레반이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또 뭐랄까 웃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파키스탄 배후에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 영토 분쟁도 있고 지난 어떤 4월의 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원해 준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군사정보까지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중국도 지금 현재 그 탈레반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와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예. 신장 위구르로 이어지는 예. 좁은 회랑. 예. 이 좁은 회랑이 있는데 그게 회랑. 이제 예. 국경선이 한 10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쪽 안에서 이제 탈레반들이 이제 그런 무기 체계를 또 파키스탄에 공급해주고 그 무기 체계로 자기네와 이제 파키스탄 탈레반을 공격하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급진주의를 집어넣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또 안에서 이제 분리주의 활동이 세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 제일 예, 중요하죠. 그렇죠. 순위파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도 분쟁이 좀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하고 탈레반이 붙으면서 이제 일거양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도 견제하고 파키스탄도 두 개를 다 견제하는 겁니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언제 일촉즉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숨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좀 찬찬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일거양득의 어떤 상황인 건 같아요. 예. 지금 파키스탄은 세속 군부 정권이잖아요. 이슬람 국가지만. 네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제국의 무덤이잖아요. 네네. 저기 탈레반 건드려서 저 탈레반이 근절이 안 되잖아요. 네. 파키스탄도 탈레반하고 잘못 붙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계속해서 어차피 잘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보게 되면 이제 고원 고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보게 되면 그 결정적으로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공격에서 밀어내면 이 탈레반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갔다가 철수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근거지를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령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주 독재 정권이 파키스탄이 해봤자 똑같이 이제 미국의 전철을 더 쉽게 걷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국경지대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디펜스를 잘 하려고 걔네들이 지금 이제 무인 체계 그다음에 이제 그 초수를 강화하는 그런 개인 이제 전투 체계들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제일 걱정이 파키스탄의 핵이에요. 네네. 그걸 파키스탄 내부의 탈레반, TTP 네네. 반군이 꽤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가능성을 아주 우려하던데 그럴 가능성이야 설마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급진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순위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테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테러가 된다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바이 테러 같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4-5곳에서 일어난다 하게 되면 아마 거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해서 이제 뭐 자정기능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체계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때 이제 급습해서 그런 지역을 점거하거나 그런 거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고 파키스탄 이 문제는 이게 또 머리가 더 아프네요. 네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더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탈레반 문제가 이게 된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그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탈레반을 이제 견제를 했는데 예.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탈레반 민족 저항 전선에서 NRF를 이끌다가 이게 북부동맹이었죠, 마수드가. 예. 그래서 판지시르까지 이제 카불 이쪽에 있는 판지시르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탈레반하고의 그 싸움에서 지고 23년도인가 해서 티르키스탄 쪽으로 망명을 갔거든요. 마수드도 예. 암살당했었죠. 예. 예. 그래서 아들이 잘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좀 견제를 해줬으면 예. 이제 탈레반이 이렇게 경거망동을 못할 건데 그 세력들을 탈레반이 이제 조기에 23년도 정도에 이제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레반 안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저항했던
이제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까지 판지시르에서는 다 쫓아내서 이제 아내 정도는 어느 정도 내분이 정리가 된 거고 그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 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거군요. 예. 예, 아이고 파키스탄 탈레반은 핵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우려의 수준이 일반적인 분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